네, 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또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중 제18주 미주 가톨릭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교황청 소식입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중국과의 주요 협상을 앞두고 컴퓨터를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지난 3개월간 바티칸과 홍콩 주재 미션 단체 컴퓨터망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민간 보안 업체인 레코디드 퓨처는 레드델타라는 이름의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이 교황청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담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은 오는 9월 협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바티칸은 중국 내 가톨릭 주교 임명권과 예배당 지위 등 주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9월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합의의 연장선으로 앞서 중국은 교황의 인준 없이 자체적으로 자국 내 가톨릭 주교를 임명하면서 바티칸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 2018년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는 미국, 이 연방의회에서 중국 가톨릭 주교 실종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바오딩 교구의 제임스 수 주교는 지난 1997년 국가가 관리하는 중국 가톨릭 애국협회 가입을 거절한 뒤 중국 당국에 체포됐으며 2003년 구금 중 한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관리들이 바오딩 교구의 새 주교 선임을 바티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 주교가 사망했다는 공식 보고는 없지만 정부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맺어졌던 바티칸 중국 협약이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애국회 가입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습니다. 미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이자 위구르 권리를 옹호하는 누리 투르켈은 바티칸이 중국 정부와 협약 갱신을 위해 협상하면서 수 주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후베이성 바오딩 교구의 후임 주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자유연구소 회장 톰파르 박사는 현재 중국 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현재 중국 본토교구 50여 곳에는 새로운 주교 임명에 차질이 빚어지며 주교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북서부 신장 지방에 있는 위구르인들을 향한 중국 당국의 반종교적 세뇌, 고문, 수용소 수감 등의 상황에 대해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가톨릭 교회가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실패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해 급부상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과 주류 언론에서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델라웨어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종교적 신임을 선전하며 조 바이든이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존중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의 조시 딕스는 바이든을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며 바이든이 경력 내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워왔다 주장합니다. 또한 바이든의 대선 TV 광고만 보더라도 조 바이든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비추고 종교는 자신에게 엄청난 위안을 준다며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한편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가톨릭 관계자들은 바이든이 낙태에 찬성하고 이 세상에는 적어도 3가지의 성별이 있다는 발언을 했었다며 그가 가톨릭계와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가톨릭 교계가 순환 아닌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니온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이 방화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942년에 세워진 이 성당은
지난 27일 오전 5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성당 내부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측은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전국적으로 올 가을 학기 대면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사립 가톨릭 학교 학부모들이 온라인 학습 시대 등록금을 전부 지불해야 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가톨릭 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완전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공동체에서 신앙에 기반을 둔 사회성을 배우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우길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크라멘토 카운티 내 사립 가톨릭 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당 약 $6,000로 등록금의 85%가 교사 및 직원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세크라멘토 가톨릭 학교의 링컨 스나이더 교감은 가톨릭 학교 등록금이 공립학교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의 반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위해 직원을 감축하거나 해고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새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이 지난 20일 반포됐습니다. 이번 훈령은 성소 부족 관련 사안부터 복음 선포에 대한 평신도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본당 쇄신을 위한 다양한 당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교회에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있고 각자의 소명 안에서 모든 이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본당을 핵심으로 한 이번 훈령의 모든 의미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새 훈령은 교회 법적 측면에서 새로움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범을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세례받은 모든 이의 공동 책임을 촉진하고 다가가는 사목과 본당들 간의 협력을 장려합니다. 무엇보다 새 훈령이 강조한 부분은 선교 사명 쇄신의 시급성입니다. 쇄신을 위한 본당의 사목적 전환은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재발견하기 위해 긴급히 요청되며 세례받은 모든 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총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만 간추려보면 먼저 본당 조직의 선교 사명을 핵심으로 하는 쇄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고유한 목자인 본당 사목구 주임은 75세를 만료할 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의 임기는 교구장 주교가 사퇴를 수리하고 공식적으로 해임이나 전임의 발령을 내기까지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훈령의 8장 5항은 부재에 관한 설명입니다. 또한 절반은 사제, 절반은 평신도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이번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평신도에게는 복음과 본당 공동체에 순종하는 삶의 증거를 위한 이타적 사명이 요청됐습니다. 끝으로 훈령의 마지막 장은 성사 거행 예물을 다룹니다. 봉헌 예물은 봉헌자의 자유로운 행위가 돼야 하며 세금이나 부가세처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18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